네 번째 강의에서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화면을 제어하고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교환을 보면 브리스캐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명령 바에서 명령을 입력해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본 바에서 실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명령 도구 버튼을 클릭해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쿼드에서 명령을 선택하는 것은 쿼드는 우리가 5번째 강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령바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명령바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명령 중에 하나인 원 명령인 circle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ircle 서클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원의 중심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작업 영역, 이 도면 영역에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원이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명령 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리본 바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리본 바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원 명령을 똑같이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명령 바를 보면 원의 중심을 선택하라고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임의의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원을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 모음에서 명령 도구 버튼 클릭한다는 것은 이 도구 막대 아이콘을 클릭한다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명령바를 나타내고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명령바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작업하다 보면 실수로 명령바를 이렇게 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메뉴바에서 보기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명령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령바를 켜고 끌 수 있는 그러한 기능키는 Shift F2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령바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다시 명령바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기 버튼을 눌렀으니 이어서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서 리본 바와 상태 바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 바를 누르면 리본 바가 사라지고 상태 바를 누르면 상태 바가 다음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메뉴 바에서 리본 바랑 상태 바를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 바의 크기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브리스캐드 아래쪽에 가득 채우게 명령바가 나타나 있는데, 이쪽 앞쪽에 점점점점 요 부분의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 명령바를 다음과 같이 크기를 작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해서 명령바를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이 전처럼 가득 차게 놓고 사용하실 분들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 명령바를 다시 다음과 같이 배치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리본바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미지 부분 아래쪽에 문자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된 요 화살표 버튼, 요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원 중심점 반지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원을 그리는 이러한 명령 아이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선의 경우에는 다중선이나 광선이나 구성선 등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콘이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고, 이어서 화면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제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면 제어는 여러분들 마우스만을 이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마우스로 화면 제어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현재 이렇게 도면 영역에 그려진 모든 엔티티를 보고 있는 도면 영역에 가득 채우는 기능은 제일 위에 있는 줌 올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 그려진 엔티티를 현재 보고 있는 도면 영역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줌 올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엔티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때, 즉 줌인 또는 줌아웃 기능을 실행할 때에는 마우스 휠을 밀면 줌인이 실행되고 마우스 휠을 당기면 줌아웃이 실행되는데, 이때 줌인 아웃 되는 기준은 마우스 커서가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가 기준으로 줌인과 줌아웃이 실행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을 더블 클릭해서 줌올,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밀어서 줌인, 마우스 휠을 당겨서 줌아웃 기능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초점 이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점 이동 기능은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도면 영역에서 상하 좌우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냥 방향대로 화면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초점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초점 이동이 필요할 때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초점 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뷰 회전 방법입니다. 이 뷰 회전 방법은 초점 이동할 때와 동일하지만 먼저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드래그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뷰 회전이 되는데, 이러한 뷰 회전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3D 모델링 작업할 때는 뷰 회전이 필요하지만 2D 도면 작업할 때는 뷰 회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루프롬에서 상단을 눌러서 이렇게 XY 평면을 보게 전환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로 줌 기능을 실행을 했는데 줌 명령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줌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줌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지만 마우스로도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방법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바에서 이 보기에서도 가능하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옵션 설정은 우리가 이제 브리스캐드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옵션 대화 상자를 실행하는 방법은 위쪽에 메뉴바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일 위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명령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을 누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옵션 명령어의 단축키인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OP라는 단축키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옵션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업 영역 자동 저장 그런 설정입니다. 이 작업 영역 자동 저장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의 이상이나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잃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우측에 나와 있으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작업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여기에 작업 영역 자동 저장이라고 해서 자동 저장 유무를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영역 자동 저장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로 브리스캐드가 그냥 종료가 되었을 때 최대한 내가 작업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잃지 않고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 저장은 꼭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원 파일 경로 설정입니다. 이 지원 파일 경로 설정은 도면을 작성할 당시 자주 사용하는 지원 파일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작업 영역을 이렇게 축소하고 파일을 확장해 보면 지원 파일 겸색 경로라고 해서 다음 경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파일 저장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앞서서 지정해 놓은 자동 저장 파일이 현재 파일 저장 경로인 이 경로에 저장이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파일 검색 경로를 사실 변경할 일은 없지만 브리스캐드의 지원 파일 검색 경로는 이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옵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우리가 바탕화면 색상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용자가 작업할 때 눈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표시를 확장을 해보면 이쪽에 바탕화면 색과 도면 공간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GB 컬러 24, 25, 28로 되어 있는데 조금 화면을 밝게 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컬러 색상을 흰색은 안 되네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탕화면 색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작업하는 게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색깔이 제일 편안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한 색상으로 보기 편한 색상으로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선 크기 명령입니다. 이 십자선 크기는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은 아래쪽에 십자선 크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값은 3으로 되어 있는데 3은 사실 십자선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십자선의 크기가 3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크기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값을 조금 바꿔볼까요? 십자선 크기를 3이 아닌 10으로 바꾸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십자선이 조금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한 대로 십자선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십자선 색상은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십자선 크기가 아니라 십자선의 색상을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요 X축 색상, Y축 색상, G축 색상을 변경해서 작업하기 편하게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냅 크기 조절, 조준창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선택 상자 크기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스냅 크기, 즉 그립 크기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객체를 선택하면 나타내는 이러한 초록색 점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크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변수값이 되겠는데 기본값은 4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립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항목이 너무 많아서 해당하는 설정값을 찾기 힘드시다면 찾으려는 문자를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립 크기. 자, 그러면 이 그립 크기가 4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니 저는 10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10, 엔터, 닫기. 그 다음에 다시 객체를 선택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립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렇게 설정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명령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 사이즈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립 사이즈.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다시 4로 조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준창 크기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준창 크기 조절은 여러분들 명령을 실행해서 객체를 그릴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객체 스냅, 이 조준창, 이 선택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객체 스냅의 크기를 조정하는 게 이 조준창 크기 조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 설정에서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냅 크기 표시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다음에 이 4를 값을 10으로 바꾼 다음에 닫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게 갖다 대보면 이렇게 요 표시되는 객체 스냅의 크기가 더 커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요 조준창 크기 조절을 통해서 스냅 크기를 조정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기본값보다는 조금 크게 조정을 할게요. 스냅 마커 사이즈 10으로 되어 있는데 한 6, 7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두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 상자 크기 조절은 현재 요 십자선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조그만한 저 상자가 선택 상자입니다. 이 선택 상자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작은데 약간 키워서 사용을 하고, 이 선택 상자도 크기가 너무 크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적당히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옵션, 여기에 상자 선택, 그러면 기본값이 4인데 저는 한 6 정도로 조정을 해서 쓸 건데, 5나 6 정도.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1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엔터 닫기 하면은 요 지금 십자선 사이에 있는 상자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작업하시는 여러분들 개인이 편한 크기로 적당하게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 5 정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택 상자 크기 조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파일 저장 형식 및 버전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법. 지금은 형식 저장이라고 해서 이제 DWG 2013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장할 그 버전 파일이 2013이 아니라 거래처에 전송할 도면이 항상 2010 버전으로 저장되어야 된다고 할 때, 여기 옵션에서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 항상 파일을 저장할 때 해당하는 버전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식 저장, 그 다음에 현재 저는 20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10을 다른 버전으로 2013으로 저장한다 또는 2007로 저장한다 라고 형식 저장 버전을 변경해 준 다음에 닫아주시면은 항상 저장할 때 여기서 지정한 버전으로 저장된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서는 도면 단위를 설정하는 것, 사실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할 때 밀리미터 단위 템플릿을 선택하면은 사실 확인할 필요는 크게 없겠고요. 그 다음에 look from on off라고 해서 지금 look from display를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표시하지 않을 거냐라는 옵션입니다. 사실 이 look from display는 3D 작업을 진행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3D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에 이 look from display를 나타내지 않을 건지 나타낼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한번 꺼보도록 할까요? look from 띄고 display.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만 썼는데 look from display가 지금 찾아졌고, 제어 표시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도면 영역에서 look from display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미리 보기 설정, 수많은 객체 중에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령 단축키를 설정하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설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사용자와 라는 그러한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것인데, 자, 일단 설정창을 닫아준 다음에 이 명령 단축키를 설정하려면 커스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관리 탭에 가보시면 사용자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면은 여러 탭 중에 명령 단축키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령어의 단축키를 변경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arc라는 명령어를 숫자 1로 명령어의 단축키를 숫자 1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1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아크, 호 명령어의 단축키가 1로 변경이 됩니다. 당연히 이 상태로 OK를 누르면 적용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네,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에 네, A로 바꿔주시고요. 물론 뭐 취소하면 저장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시간 간격, 즉 우리 자동 저장 시간 간격을 지정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다시 사용자화가 아닌 네, 옵션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장 시간 간격을 입력을 해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 간격을 60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60분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시간마다 저장하는 것이니 저장하는 텀이 굉장히 길어져서 네, 그 안에 작업한 데이터가 그냥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5에서 10분 정도로 저장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에서 10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하는 저장 시간 간격을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툴바를 도구모음에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프로파일 설정에 관련된 그러한 설정은 이곳에서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입력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교환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면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브릭스캐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